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촬영하고 다녀온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마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4계절의 대표 여행지하고 노을이 멋진 곳하고 야경이 멋진 곳까지 총 6곳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지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한데요. 언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시기를 맞춰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봄에 가봐야 되는 곳은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나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제가 3월에 가볼 만한 곳에서도 추천해드렸고 구례 가볼 만한 곳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던 정말 멋진 곳입니다. 3월 중순이 되면 온 마을이 노랗게 물드는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요.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구례 산수유 마을이 이맘때면 정말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봄 여행지 중에서 벚꽃이 멋진 곳도 있고요. 매화가 멋진 곳도 있지만 봄에 어디를 가볼래 하면 가장 손에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구례 산수유 마을이어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상위마을, 방곡마을, 현천마을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상위마을하고 방곡마을입니다. 상위마을은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재미가 있고요. 방곡마을은 지리산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은 워낙에 멋진 곳이다 보니까 산수유가 피는 3월 중순이 되면 전국의 사진작가분들이 모여드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일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구례 산수유 마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여름에 가봐야 될 곳은 연천 호로구루입니다. 연천 호로구루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나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호로구루 해바라기를 보고 와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키가 큰 해바라기 녀석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연천 호로구루는 여름에 해바라기를 보러 가는 걸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이곳은 사실 고구려 시대의 성입니다. 임진강 절벽 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임진강을 보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오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연천 호로구루는 자미성이나 재미성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원래 이 호로구루 성은 고구려가 처음 만들었지만 통일신라 때하고 고구려 시대까지 사용되던 성입니다. 어쨌든 이곳 호로구루는 여름 막바지에 볼 수 있는 해바라기가 정말 장관인데요.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해바라기가 활짝 핀 주말에는 아침 이른 시각에 가지 않으면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연천 호로구루가 일출을 보기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출발했는데요. 아쉽게도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했지만 아침에 붉은 해랑 해바라기는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곳 역시 전국의 사진작가분들이 모여드는 사진 명소이기도 하고요. 임진강의 멋진 풍경하고 해바라기에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연천 호로구루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가을에 가봐야 될 곳은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 4, 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초등학생 1,000원의 입장료가 있고 주차요금 3,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석사는 우리에게 배을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 있기도 하고요. 부석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멋져가지고 언제 가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가을의 풍경을 잊지 못해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부석사는 고운사의 말사인데요.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인 무량수전도 있고요. 무량수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아서 나무가 되었다는 선비화가 있는 조사당도 있는 곳입니다. 부석사는 떠오를 부에 돌석자를 써가지고 부석사라고 하는데요. 부석사에서 서쪽으로 가면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 바위가 아래쪽 바위하고 붙어있지 않고 떠있다고 해가지고 부석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여행지이면서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면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의 안쪽 단풍도 너무 멋지지만 부석사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 길도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언제 가도 좋지만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멋진 부석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겨울에 가봐야 될 곳은 공주 고만하로입니다. 공주 고만하로는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 큰길 204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고만하로는 금강면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솔숲을 말하는데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인근의 국립공주박물관에 주차하고 걸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공주 고만하로는 눈이 오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명승 제21호로 지정된 공인된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아주 짙은 안개가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만하로에 가시면 솔밭길과 함께 곰사당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데요. 고만하로는 곰에 대한 전설이 있어서 곰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곰에 대한 전설에 대해서는 제가 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드리기도 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의 솔잎에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인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요. 이곳 역시 눈이 오면 전국의 사진작가분들이 모여드는 출사지이기도 합니다. 공주하면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라서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데요. 근처에 국립공주박물관이나 무령왕릉 그리고 공산성하고 같이 가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언제 가도 좋지만 겨울에 가면 더 좋은 고만하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노을을 보러 가야 되는 곳은 경기도 안산 구봉도 낙조전망대입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군 대부북동 산 23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나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는 9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의미로 지어진 명칭인데요. 안산의 서해안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대부 해솔길 1코스에 속해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겸해서 가기 좋아가지고 드라이브로 다녀갔다가 가볍게 산책을 하고 일몰을 보면 좋을 듯 한데요. 가는 길에 나지막한 산길도 가야 되니까 걷기 편한 신발을 신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로 가는 길에 물이 차면 다리를 통해서 구봉도 낙조전망대로 가시면 되는데 물이 빠져있으면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구봉도 낙조전망대에 도착하면 낙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고요. 저 멀리 서해안으로 떨어지는 일몰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일몰은 어디서 봐도 아름답지만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고요. 저 멀리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구봉도 낙조전망대에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야경을 보러 가야 되는 곳은 인왕산에서 보는 서울 야경입니다. 인왕산은 서울 종로구 무학동 산 2-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인왕산도 제가 얼마 전에 야경을 보러 다녀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명품입니다. 게다가 인왕산은 높이 338.2m의 산으로 그리 높지 않아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야경을 보러 저는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종종 다녀왔습니다. 인왕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길이 그리 험하지 않고요. 한양 도성길하고 길을 같이 하고 있어서 한양 도성길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따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처음 야간 등산을 했던 곳이 이곳 인왕산이기도 하고요. 가볍게 운동도 하고 정말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해드립니다. 인왕산은 서울의 진산 중에 하나인데요.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을 안산, 낙산을 좌청룡, 그리고 인왕산을 우백호로 삼았던 조선조의 명산입니다. 실제로 인왕산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호랑이 동상이 있는데 경복궁하고 청와대를 지키는 호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왕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 인왕사라는 사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데는 천천히 올라가도 40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그리 무섭지도 않을 거고요. 헤드랜턴이랑 장갑 그리고 등산화하고 마시물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요. 정상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도 너무나도 멋지긴 한데 제 생각에는 범바위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멋진 듯 하니까요. 올라가면서 범바위에서 야경 구경하시고 내려오면서도 범바위에서 야경 구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을 찾으신다면 언제 가도 좋지만 야경이 특히나 더 아름다운 서울 인왕산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가지고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카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